이민수의 경제 토크 오늘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함께합니다.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2차전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워낙 2차전지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고 공매도 전면금지 이후에 강하게 반등을 했다가 또 재차 좀 밀리고 그죠? 변동성이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2차전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2차전지 업종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재상승의 국면에서의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종목에 많이 투자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하루 움직임에 따라 희비가 갈리는 상황인데요. 제가 보는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전반의 생각을 오늘 시간에 여러분께 전파드리면서 저의 생각을 토대로 해서 100% 맞지는 않겠지만 2차전지 업종에 대한 판단에 도움을 가져가셨으면 하기 때문에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2차전지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종의 종목들이 주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후의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판단해서 과거 사례들과 현재의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전반의 흐름들을 한번 제가 조목조목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부터 보시면서 관련한 내용들을 한번 쭉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에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를 2차전지 대장주, 선도주 이렇게 많이들 그렇죠. 말씀하시죠. 그래서 대표 종목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망치와 어떤 산업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은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그 정확한 내용들에 대해서 해석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과거에 강했던 종목들이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해석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또 시장에서 선도했던 대장주라고 흔히 많이 얘기를 하죠. 이런 대장주들의 종목들은 한 번에 주가 꺾이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주가 조정받을 때 하락의 낙폭제 저점을 우리가 38.2% 많이 얘기하죠. 이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의 0.382 부분을 판단해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에서의 하락률을 이제 피보나치 수열의 38.2% 대략적으로 그 정도 빠지면 주가 어느 정도 다 빠졌다라고 판단을 해서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락에 대한 저울질을 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내용처럼 에코프로가 장중 고점 제외하고요. 일시적으로 올랐던 그렇죠. 고점 그 제외하고. 위에 꼬리는 자르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대략적으로 고점부라고 할 수 있는 가격은 대략 한 130만 원 전후 가격이 이제 고점부 라인에서의 가격입니다. 고점부 가격에서 한 38.2%를 이제 차감하고 우리가 계상을 해보면 대략 80만 원 주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는 1차적으로 주가가 80만 원 선에서 가격이 들어오게 되면 반등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의 가격대가 왔다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에서의 시장을 참여한 대부분의 생각들이거든요. 최근에 80만 원을 이탈하면서 60만 원까지 주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매도 규제에 반응하면서 상한가까지 기록하는 기염을 통하면서 이틀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던 자리에서의 흐름이고요. 지금 2차전지 업종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지난 월요일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2, 3일 조정을 받는 가운데에서 가격적으로 본다라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38.2% 전후로 한 지점에서의 조정의 정상 회귀 수준에서의 가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후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중요하겠죠. 이후 상황을 말씀드릴 때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투자에 도움을 가져가셨으면 이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한번 만들어 와봤습니다. 과거에 이제 시장을 선도하고 전체 분위기를 끌어갔던 종목에서 물론 색깔도 다르고 그 전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시장을 선도했던 종목들이죠.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집중됐던 종목들입니다. 이 관점으로 이제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2년까지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은 HMM이었습니다. 흠슬라. 네. 엄청 났었죠. 네, 이때 엄청난 종목이었는데 HMM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몇 퍼센트 올라갔다기보다도 고점부를 대략 한 5만 원 전후로 한 가격에서 고점부를 찍어줬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는데 38.2% 부분을 지나쳐 흐름의 가격이 진행되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정상화 과정의 흐름을 두 차례 만들어주고 반등을 줬는데 이 반등의 지점이 대략 우리가 알고 있는 저점부라고 있는 38.2% 지점에서 대략 한 25% 또는 30% 정도 반등을 주면서 되돌림 과정에서의 주가 모습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과거에 굉장히 크게 시장에서 회자됐고 유명했던 주식이죠. 시장에서 그 선도주라고 볼 수 있는 대장주였는데요. 마찬가지 패턴입니다. 주가 상승을 하고 대략적으로 38%의 저점부 바닥을 찍고 30% 수준의 반등을 주고 이후에 주가는 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후의 주가들은 계속해서 뭐 하향화되는 측면으로서의 진행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고 지금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앞으로 모멘텀 과정을 거치긴 하겠지만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HMM이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주가의 패턴 측면에서 바닥점이 어디고 바닥점 이후에 반등을 줄 때 어느 정도의 반등을 주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한 해석에서의 그림들입니다. 대략 38.2%의 주가 조정을 받게 되면 25%에서 30% 반등을 주게 돼 있죠. 이 반등 과정이 중요하다는 측면입니다. 그러면 앞서 잠깐 셀트리온의 에코프로의 말씀을 설명드렸다시피 80만 원 부근에서의 가격이 38.2%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25% 30% 가격을 100만 원이네. 그렇죠. 네. 그럼 100만 원까지 줘야 되는 반등 목표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전에 일시적인 그 규제 상황으로의 반등을 줬던 부분은 일시적 상황에서 회귀 과정에서의 반등이었고요.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100만 수준까지의 가격 차에서의 진행은 나타날 것이다. 이게 반등이 될 수도 있고 반전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반전이 되었던 종목들에 대한 흐름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삼성전자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지금의 주가는 알고 있지만 과거의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은 뭐 잘 기억들을 못하실 겁니다. 지금 액면 분할까지 되었기 때문에 가격차 변화가 있고요. 과거에 이제 2000년 초반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성장주 섹터였습니다. 반도체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될 거야라는 게 시장의 전반의 의견이었거든요. 주가 20배 올랐습니다. 이 당시에 2000년 초반 상황에서 이때 시장 분위기 했느냐면 그래 반도체가 미래의 성장 산업이고 캐시카우긴 하겠지만 주가가 20배 올랐던 것은 과도해 미래의 성장 가치를 끌어다가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의 흐름이야 라고 했던 게 전반의 의견이었고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을 보여줬죠. 지금 보이시는 왼쪽에 있는 차트가 삼성전자의 월봉입니다. 일봉으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봉의 흐름 자체가 너무 길어서 좀 월봉으로 축소해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그림을 이제 만들어 왔는데요. 주가가 뭐 650원, 700원 여기에서 무려 이제 그 한 8,000원, 7,000원까지 10배 정도의 상승을 보여준 상태에서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HMM이나 셀트리온과 같은 패턴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38.2% 수준에서의 이탈권에서 흐름이 나타났고 정상 과정으로 진행되는 가격 흐름이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재반등 과정에서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전반의 앞으로 전망치는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앞에 여러 종목들에 대한 설명들을 이제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에코프로 월봉입니다. 동일하게 이제 해석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시점과 기간의 차는 좀 다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한 3, 4년에 걸쳐서 앞에 말씀드린 주가의 터닝의 그 롤링의 흐름들이 만들어진 거고요. 에코프로는 짧은 기간의 상승을 줬고 또 조정 자체도 짧은 기간에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그림을 그대로 등치시켜서 적용을 해보게 되면 최근래에서의 38.2% 저점을 이탈해서 하향화되는 가격차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정상화 과정에서의 가격 수준으로 다시 회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락 과정이 그러니까 주가 다시 반락하면서 하락하는 과정에서의 앞선 삼성전자 이 부분에서의 흐름이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전반의 흐름이 다시 이차전지, 전기차 지금은 시장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의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전망치도 안 좋은 내용에서의 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바뀌죠.
시장이라는 게. 주가 올라가면 거기에 맞는 재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과정에서 시기는 당장의 흐름에서의 전환이 되는 시기보다는 내년도 한 상반기 시점에서 전환의 흐름이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 측면에서의 내용들은 제가 단순하게 느낌이나 감이나 흐름이 아니고 과거에 주가가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냐를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해당 종목에 대한 내용들의 전망치를 저의 기억과 저의 과거 경험을 통해서 이 흐름의 내용들로의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전반의 뷰는 여전하게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지금은 그간의 오랜 기간 아니고 많은 그 가격 차에서의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숨고르기 또는 매물 소화 또는 도약을 위한 뭐 이렇게 그 도약 과정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네. 2차 전지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은 성장 섹터로서의 긍정적 흐름을 가져가셨고요. 네. 네. 좋게 이제 일봉으로 보면 변동성이 크지만 그죠? 네. 네. 월봉으로 보면 그 상승과 또 조정 네. 그걸 뚫고 위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하셔서 네. 네. 그렇게 되기를 뭐 기대하면서 동시에 네. 조금 딴지를 걸어보면 네. 다른 시각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에코프로를 비교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네. 삼성전자의 제조업과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 분야에서는 뭐 세계 탑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에코프로는 또 2차 전지 중에서도 사실은 지주사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차라리라보다는 아까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그동안 급등했던 신화를 썼다가 그 거품이 빠진 기업들이 꽤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죠. 뭐 네. 신라젠, 그렇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거는 신풍제약 이런 거는 네. 어떤 신약 개발 내지 이런 거니까 빼고 그죠? 네. 빼고 네. 그렇죠. 지금과 좀 유사하게 시장에 에너지들이 개인들이 들어오면서 기대감들로 갔던 것들이 저는 오히려 아까 얘기하신 HMM이나 카카오 쪽하고 좀 더 에코프로가 가까운 것 아니냐. 그래서 네. 다시 밀린 거에 올라가더라도 이전에 그 고점을 회복하고 치고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는 거는 정말 희망이 아닌가. 삼성전자와 네. 에코프로 비교치가 좀 다르다는 관점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성장주로의 일단은 해석 네. 하나의 그룹으로 예.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HMM과 카카오와 에코프로가 또 다른 점은 뭐냐면 HMM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 하에서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그렇죠. 그 실적이 매출이 그렇죠. 급증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매출 상황이 하지 못했기 그렇죠. 때문에도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 그러면 HM은 구조적 성장은 아니죠. 그렇죠. 일시적인 어떤 기대가 반영된 거죠. 일시적이면서도 네. 폭발적인 성장이 그렇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주가가 거기에 반응을 했던 거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물론 그 기업의 성장에 대해서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네. 카카오의 계열사가 120개가 넘습니다. 삼성그룹이 80개이고요. LG그룹이 11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그룹군에서 가장 많은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계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분할 상장을 했던 내용이 있었거든요. 카카오 자체만으로 판단할 때는 성장성 유지됐고 주가의 흐름 자체도 최근까지 빠질 만한 사유가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장세는 어차피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주가 이렇게까지 빠질 만한 부분이 아닌데 좋은 부분들을 계속 그 분할했기 때문에 그 가치적 측면에서 희석이 됐다라고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에코프로도 물론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의 그 회사 분할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자회사인 BM이나 머티리얼즈가 수익성 기반으로 해서 향후 성장하는 단계에서의 동일한 지점의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HMM과 카카오 물론 시장에서 주목받고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동일한 흐름으로의 판단도 네. 우리 유추해서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저는 조금 다르다. 오히려 삼성전자와 동일점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좀 더 다른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종목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 다르죠. 근데 종목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다 네.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사업 구조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표님의 시각을 들었던 거고 네네. 대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점을 그죠. 그렇죠. 이렇게 좀 비교해 보려고 김 대표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는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시각을 바꾸세요. 네.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고죠. 각각의 자기의 뷰가 있는 거고 시각이 있는 거고요. 오히려 그런 이제 인사이트를 찾아서 주시는 건데 네. 예, 그런 스토리들이 좀 나오기를 좀 오히려 바랍니다. 그죠? 네. 불과 네. 3개월 4개월 전만 하더라도 2차전지 업종의 소재주들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의 견해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시장에서 긍정과 부정이 항상 충돌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만 있으면 주가 올라가지 못하고요. 네. 부정만 있어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긍정과 부정이 충돌할 때 이게 수급이지 않습니까? 매수 매도가 이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긍정의 뷰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부정의 뷰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지금 시점은 긍정의 뷰를 가져야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지점이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2차 전지의 전망을 에코프로를 대표로 해서 김대준 대표님의 시각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